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에서 눈에서 이제 건강 사정 부분에 주관적 자료에 대해서 이제 챙겨야 될 부분은 환자의 과거력 그리고 개인력, 가족력 어떤 이런 것들 그 눈 관련해서는 유전성 위험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들 그리고 전신질환, 약물 복용 유무라든지 식이력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 현재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야 되는데 보통 전신질환에서는 아까 망막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당뇨병과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전신질환들 관련된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포도막의 어떤 그 비염증성 어떤 그 질환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면역 질환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든지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부신 피질 호르몬제 이런 것들 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런 스테로이드들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보통 나타나는 게 이제 백내장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보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있는 환자들에게서도 좀 나타나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이거는 가려울 때 눈을 계속 비비고 이러면서 이제 수정체에 자극이 좀 많이 돼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들이 일단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백내장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신질환에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영향이 좀 많이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비타민 결핍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비타민 E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좀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은 뭐 영양이 오히려 막 오바돼서 문제지 뭐 이렇게 결핍이 돼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하지만 약간 좀 그러니까 아직 못 사는 동네들 이런 동네들은 나라에서는 잘 못 먹어서 뭐 구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눈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비타민 A가 이제 부족함으로써 여기에서 야맹증이라든지 이런 거 생겨요. 그래서 야맹증은 뭐예요? 밤에 나가 어두운 데 가면요 정말 깜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앞을 못 찾습니다. 네, 그런 야맹증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비타민 결핍에 의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태에서 이제 직업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눈에 자극이 좀 많이 가는 화학약품 관련이라든지 열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자료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챙기셔야 되겠고요. 자, 신체 사정에서 이제 시진을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눈의 대칭성 해가지고 배열 상태, 크기, 돌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사람처럼 눈이 이렇게 각기 아주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이제 사시 이렇게 해서 눈이 한쪽으로 좀 몰리는 건 없는지 이렇게 하수가 나타나는 거는 없는지 그리고 눈썹과 속눈썹의 분포 방향 등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여기 공막에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신질환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황달이잖아요. 그래서 간질환 있을 때 나타나는 황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봤을 때 눈 안쪽에서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쪽 안쪽으로 농이 차거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생기잖아.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동공이 있는데 동공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져 보이거나 눌려 보이거나 물이 차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찬 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급성 세균성 포도막염이 생겼을 때 보이는 거고요. 이 앞쪽으로 보면 각막이 이렇게 혼탁해져 있고
전방의 축농 이렇게 해서 앞쪽 부분, 그러니까 이 홍채 앞쪽 부분이 전방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방의 축농 안쪽으로 농이 이렇게 좀 차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 위에 있는 것도 앞포도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눈 검은 동자 주변으로 충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충혈 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충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 쪽 관련해 가지고 눈을 안쪽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막은 투명하고 부드럽고 반짝이면서 여러분들 눈처럼 반짝반짝 아주 맑고 이렇게 호수같이 깊은 눈, 이런 눈을 이제 보이고 있어야지만 이제 정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또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공을 사정하시는데 자, 동공의 크기는요. 양쪽이 똑같아야 되죠. 그죠? 한쪽이 너무 커져 있거나 비대칭적이라면 이거는 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동공은요. 직접 대광 반사라 해서 직접 이렇게 눈을 이렇게 수축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빛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확 쪼그라들잖아요. 그쵸? 홍채가 쪼그라들잖아요. 빛이 확 들어가니까 그 쪼그라드는 게 이제 직접 대광 반사인데 이게 이쪽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이쪽 반대쪽도 반대편 눈도 동공이 축소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간접 대광 반사다 해서 두 개가 다 동시에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 저희 신경계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대광 반사 보시면 프롬프트 이제 신속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슬러기시 해가지고 천천히 줄어드는 거, 픽스 해가지고 고정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핀포인트 해서 완전 점 모양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핀포인트다 이렇게 했었었고 한 3에서 5mm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한 1mm 정도 이렇게 되면 핀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7, 8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풀로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기록하는 방법들은 그때 신경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때 한번 참고로 잘 기억이 좀 안 나시면 찾아서 챙겨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양쪽 다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똑같이 기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프롬프트 이렇게 사이즈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반응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절 이제 동공 사정은 그렇게 보시고요. 조절 반응 검사는 한 그 코앞에서 좀 떨어지게 한 다음에 눈이 이렇게 모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력 검사 해서 시력 검사는 눈을 이렇게 한쪽 눈씩 가리고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이제 진행돼서 이제 내려가는 거 있고요. 그러면서 한천석 시력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넬런 시력표라고 해서 이런 시력표들 보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야 검사라고 해서 시력 검사는 요거를 이제 읽는 거를 한다면 시야 검사는 필드 검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요게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똑바로 한 다음에 어디만큼까지 보이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데 약 50cm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주 앉아서 불투명한 덮개로 서로 반대편 눈을 가리고 가려지지 않은 눈을 응시를 해서요. 이렇게 보는데 위쪽 여러분들 눈 이렇게 앞쪽에 고정하시고 위에 어디까지 보이시는지 보시고요. 양쪽에 눈은 고정하고 양쪽에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래쪽으로는 어디까지 보이는지 이렇게 보는 게 보는 것이 시야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야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게 이제 시야결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녹내장이나 망막박리일 때 이렇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아래 위로 요만큼 보인다면 점점 줄어서 나중에 이제 터널 뷰다 있죠. 이제 까맣게 보이고 이제 터널 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보이다가 점점 사라져서 이렇게 아예 이제 시력이 이제 가는 게 이제 이제 이렇게 결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는 뇌질환, 녹내장, 망막박리 등
이럴 때 이제 이상이 보인다라고 보시고요. 굴절 검사, 그다음에 안저 검사 이렇게 보는데, 안저 검사는 검안경을 통해서 이제 눈을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쪽에 망막, 혈관, 시신경 유두, 황반 이런 것들 관찰하는 것이고요. 아까 한번 잠깐 보셨죠? 1564페이지 그림 74-8 이렇게 보시면 눈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봐서 혈관이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 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안근 사정 해가지고 눈이 6군데, 아까 방향, 그러니까 위, 아래, 옆, 그다음에 사선으로 일단 6군데가 다 보이는지 파악하고요. 안구 진탄증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각막 반사 해가지고 이쪽으로 반사점 이렇게 여기에 대칭적으로 이제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눈 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건드려서 쪽으로 이제 눈 깜빡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색각 검사라고 해서요. 옆에 숫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마 다 보이실 텐데, 여기는 6, 29, 56, 8, 45, 25. 다 맞추셨어요? 네. 자, 정상이신 분은 이제 다 맞추셨을 거고, 사회심리적인 사정해서요. 가족 구성원의 지지, 대처법, 대상자 지식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요. 안구 전면 구조 검사라고 해서, 세극등 현미경 검사는 우리가 그 안경점에 그 안경 맞추러 가도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병원 가시게 되면 이거 많이 보시죠, 그죠? 그래서 안쪽에 이제 안구의 전면 구조 검사 이렇게 하시는 거고, 각막 연세법은 이제 찰과상 객막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압 검사는요, 토노메트리 하는 건데, 요게 검사 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각막을 건드려 가지고 보는 게 있고요. 이 토노펜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이렇게 이렇게 쏘면 반사되는 그 압으로 봐 가지고 이제 그 녹내장 압을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건데, 정상은 10에서 22예요. 22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정상은 욕이 아니지만, 우리가 환자들에게 중요한 건요, 본인의 실제 안압이 얼마였냐, 우리가 혈압도 이니셜 BP가 얼마냐에 따라 이 환자가 더 올라갔느냐 더 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약물의 효과를 확인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환자가 안압이 얼마느냐,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 아니지만 그 기준점에 대해서도 꼭 기록을 잘 해놓으셔야 되겠어요. 녹내장의 필수 검사죠. 안압,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물이 계속 빠지지가 않고 더 많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더 많이 생기거나 안 빠지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계속 차올라서 압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게 녹내장이잖아요. 그래서 녹내장에서는 이 안압 검사가 필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1, 2회 정도는 꼭 이 안압을 측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검안경 검사는요, 이렇게 요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는 내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환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얼굴이 서로 맞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불빛을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벽시계를 보세요, 이렇게 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적반사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여기 망막 중심부에서 발광성 붉은 색상이 이제 보이는 이 적반사를 확인한 다음에 적반사를 향해서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각막에 약 7, 8mm까지 접근을 하면
안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일단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안저죠, 그죠? 그래서 쭉 앞쪽까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환자한테 설명을 좀 잘 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약 15도 바깥쪽으로 환자의 눈을 보면서 시신경 유두를 이제 찾아서 보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시신경 유두, 혈관 안저, 황반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시고, 관찰 소견은 그림으로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안경인데 여러분들 건강 사정 하실 때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자가 통증이 있는지, 이물감이 있는지, 결막에 이제 출혈이 있는지, 망막 출혈이 있는지, 암점 이런 것들이 암점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요게 요렇게 보이면서 요 가생이로 이렇게 암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요게 점점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요게 여러 개가 더 나타나면서 퍼지면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시력 상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토포비아라고 해서 수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눈부심이 있는지, 결막에 분비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광원 주위에 무지개가 있는지, 그 다음 피로감, 두통, 복시, 부유물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의 칠대 증상, 위험 증상은요, 계속적으로 눈이 충혈이 되고, 그 다음에 안구, 눈 주위에 계속적인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고요, 원근의 조절 장애로 인해서 시력 장애라든지, 요 빛 주위에 물이나 무지개가 나타날 때, 그리고 부유물이나 지속적인 복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시, 눈꺼풀의 신생물, 각막과 수정체의 혼탁, 지속적으로 눈물이나 눈꽃 같은 분비물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대한 자가치료는 불결하거나 금지된 안약의 투여 등 부적절한 치료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7대 위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노화와 관련해서는요, 눈이 좀 가라앉아 보이면서 노인성 환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아주 호수같이 예쁜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이렇게 회색 띠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띠가 형성이 되는 것은 노인성 환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외관에서만 좀 문제가 있지, 이거는 시력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환자에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나중에 실습 나가게 되면요, 눈을 이렇게 안쪽을 좀 들여다보시면 눈이 좀 수정체가 뿌옇거나 이렇게 이제 노인성 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막은요, 좀 평평해져서 시야가 좀 흐려지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근은 근력이 저하돼서 상방주시와 단일상 맺기가 좀 어렵다. 수정체는 좀 탄력을 좀 잃고 수정체가 경화되고 단단해지며 또 혼탁해지면서 백내장을 형성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홍채는 이완 능력이 감소돼서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어둠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공의 크기가 더 작아져서 희미한 조명에도 이제 시력이 감소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감은 녹색, 청색, 보라색 이런 것들에 대한 감벌력이 좀 저하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눈물의 생산력이 좀 줄어서 안구 건조증, 불편감, 각막 손상과 감염의 위험성이 좀 증가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다 막 이렇게 아까 설명이 좀 드려갖고 좀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그거는 뭐 여기 비루관, 코하고 연결된 그 비루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루관이 막히지 않았다면 일단 그 눈에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 이제 노화에 관련된 눈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미와 여기 간호에 대해서 적혀 있으니까요. 여기서 참고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간호에서 이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눈을 수술을 이제 한다 이렇게 됐으면 가장 중요한 건 안압의 상승을 방지하고 이제 출혈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합 부위의 긴장을 방지하셔야 되겠고, 여기 안압을 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밑에 뭐 주우려고 책상 밑에 있는 거 이렇게 100원짜리 떨어진 게 있어갖고 그걸 주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압이 딱 올라가면서 눈에 압력 확 오는 거 느껴지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머리 쪽으로 이렇게 압이 올라가면 같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머리 쪽으로 운동을 좀 제한하셔야 되겠고, 그렇고 그다음에 압이 이제 올라가는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뭐 힘을 딱 주면서 응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눈에 압력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이제 교육을 활동 범위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 잘 시켜서 이 환자들이 어느 쪽으로 체위 변경을 하는 게 좋을지 보면 양쪽 눈 수술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동시에 위로 올려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쪽 눈만 수술을 했다면 수술 한쪽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부종이 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도나 양치질 이런 것들은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눈 질환의 이제 간호에서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그 기본 간호학에서 좀 많이 배우셨겠지만, 눈을 만지는 거는 눈의 각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눈에 여기 결막 이런 것들이 다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흡수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이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얼굴을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손대지 말지만 이렇게 눈을 비빈다든지 눈곱 떼려고 손으로 막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눈을 꼭 만져야 되겠다면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생리식염수라든지 이런 거 눈 안에다 여러분들 많이 넣는데 넣을 때 절대 이렇게 눈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요. 그 약물 안에 균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 씻기 잘 하셔야 되겠고요. 드레싱 할 때 안구에 심하게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눈을 보호해서 이렇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대를 했다. 이렇게 뭐 눈에 혹시 뭐 이렇게 그 시력이나 시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안전과도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안전 규칙을 잘 알려주도록 이렇게 교육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안녕과 안약은요 이따가 또 뒷부분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된 부분들인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그 눈을 창상을 입었을 때 함부로 압박하지 않고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것으로 잘 덮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흐르는 물에 15에서 20분 이상 잘 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약대 있잖아요. 약대 있잖아요. 약대. 약대에서는 그 화학물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냐? 저기. 중대는 중앙대학교는 여기 약대랑 간호대랑 같이 이렇게 건물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약대에 이렇게 가보면요. 이렇게 그 복도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눈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학물질 들어갔다면 바로 나와서 눈을 15에서 20분 정도 계속 흐르는 물에다가 하는데 대신에 비비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자, 올바른 안약 사용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안약은 여기 보시면 점안 순서 나와 있죠. 점안 순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물부터 시작해서 액체 종류들, 그렇죠? 그래서 점안 순서는 액체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인공 눈물, 그 다음에 현타액, 연고,
이 순서대로 해서 저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끝부분에는 손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직접 닿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넣어줘라.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할 때는요, 한 가지 안약을 넣고 약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음 안약을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약이 동공에 직접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약 개봉한 다음에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 30일 이내에 전부 다 써라. 그리고 일회용 점안제는 한 번만 쓰고 무조건 다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층 점안해야 될 안약의 투명도, 색깔, 사용 기한, 효과, 상품명을 점검을 잘 하고요. 양측 눈에 같은 약물을 사용해야 되고, 한쪽 눈이 감염이 됐다면 약병을 두 개로 나눠서 오른쪽 왼쪽에 대한 라벨을 잘 붙이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머리를 뒤로 경사지게 젖히게 한 다음에 눈을 뜨고 환자를 보고 천장 보세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을 위로 올리면 아래 안검을 밑으로 당겨가지고 아래쪽에 작은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그 안약병을 연필처럼 잡고 아래쪽으로 기울여서 여기에서 이제 접촉하지 않고 눌러서 처방된 방울수를 주머니 안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일단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눈을 환자 보고 가볍게 감아라 이렇게 하고요. 눈을 누르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고 눈을 가볍게 감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약물이 오목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 주위에 눈 가장자리를 가볍게 압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루관을 이렇게 눌러서요. 비루관 쪽으로 눈으로 이렇게 안약이 이렇게 훅 빠져버리는 거를 좀 막으면서 이게 또 몸으로 흡수가 돼서요. 전신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약물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한다? 코 주변을 이렇게 코 있는 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비루관을 누르면서 눈을 감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검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이제 약물이 나와서 좀 이렇게 흘러나온다면 눈을 이렇게 가볍게 그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을 잘 덮고 잘 이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약은요. 은근 되게 많이 쓰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안구 건조증 있어갖고 약도 많이 쓰시고 이러지만 의외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못 쓰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환자들한테도 교육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환 들어갈게요. 자, 질환부터는 조금 있다가 또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